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에 처음은 별로 안 좋았는데 갑자기 시장이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 또 약간 이렇게 눌리는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요. 네. 미국 증시가 부양책 의회가 통과 좀 빨간불이라고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공화당에서 좀 약간 태클을 걸어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좀 약간 애매모호해진 완벽한 승리 나지는 않은 상황에서 약간 혼조 마감했는데요.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테크주들이 큰일 났다. 기술주들이 반독점 규제 하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회사들이요. 또 이게 이 대규모 세금의 감세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하고는 반대로 이제 증세가 되면서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 얘기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취임식이 있었죠. 취임식하고 네. 나서 오히려 넷플릭스를 기점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빵주라고 임명하는 이 기술주들이요. 반독점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실적 호조. 지금 이제부터 지난주 말부터 시작된 실적 시즌이요.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다가올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실적 시즌인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주식들은요, 이런 어떤 악재나 어떤 조그만 어떤 소소한 이슈를 뒤집어 엎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 증시가요,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부진의 약세가 마감이 됐는데요. 주요 이 지표가 좀 부진이 약세가 된 이유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이 또 변이 코로나가 시장을 좀 많이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와서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 10년물 국채 금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좀 약간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딱 시작이 되면은 어쩌면은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서 안전 자산에 쏠려서 주식시장 위험 자산인 주식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어떤 우려가 좀 있는데 역시 거기에 조금 맞물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우여곡절을 딛고서요. 코스피가 3,140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979입니다. 코스피는요. 예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요. 3,000 얘기했는데 이제요. 이자를 보기가 앞자리가 이자를 보는 것이 어색할 만큼 3,000에 안착을 한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가끔은 이제 보는데 코스닥은요. 여기서 같이 따라가는 말이 이제 1,000,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이라는 얘기는 아직 1,000을 못 봤던 게 그게 좀 아쉬워요. 코스닥은 아직 1,000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900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900 후반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도 979로 마감을 하면서 코스닥은 정말 너무 이게 소외를 받는다라는 느낌에서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고객 예탁금이요. 67.883조 원인데 최고점이 74.4조 원인 걸 이렇게 보면은 약간 차익실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많은 분들이 예탁금에서 이렇게 있었다가 이게 줄어든 고점 대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좀 누군가는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신용융자가 줄지 않은 것이 굉장히 병폐입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 같이 줄면서 신용도 좀 줄었으면은 좀 마음이 편안할 텐데요. 고객 예탁금 준 상태에서 신용융자는 오히려 늘어난 상태에서 더 줄지 않았다는 거가 되게 마음이 제가 좀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변동성이 나온다면 이 신용융자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논란의 공매도 재개 6월로 연기가 완전히 될 것인가는 완벽한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지금 6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시장은요. 아직은 우리가 체력이 있어. 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3원에 마감했는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는데 문제는 많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요. 특히 1,108원. 1,110원 근처에 가서 여기서부터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려가지 이거보다 더 추가적으로 밑으로 확 제껴서 내려가는 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시장은 이제 3,000선에 안착을 한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1,000포인트를 보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과연 언제쯤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코스닥 시장은 언제쯤 움직일 것인가? 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쵸. 되게 미안한데 코스닥은 지금 약간
큰 형님인 코스피에 좀 숨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 형님이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코스닥도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으시고 투자자님도 많으신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안 좋으면 코스닥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나마 좀 콩고물이라도 먹고 좀 더 가려면 코스피는 완전 내리면서 코스닥 혼자 갈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코스피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면 코스피가 일단 여러분들 코스닥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코스피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서 코스피가 살아있어야 코스닥도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니까 잘 보시고 코스피가 크게 이제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눕는 정도에서는 코스닥도 어느 정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가 어렵다면 코스닥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유념을 하시고 아직은 전혀 이 체력이 아직은 구축이 되어 있고 공매도도 이슈도 6월장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음 주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인 다음 주 증시를 좀 보면서 좀 이렇게 대응도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변곡점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주고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전망, 앞으로의 흐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도 있고 또 국내 기업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네. 지금의 실적은 이제 구린이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1월 말이죠. 1월 말이면 원래 2월 달은 이제 실적 시즌인데 그러면 전 분기 거를 발표를 하니까 2020년 4분기, 2020년 마지막 분기 거 12월에 실적을요 이렇게 뒤에 한두 달 뒤에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지금 작년에 말 거를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장 월요일 날부터 우리 시장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 LG이노트, ST팜, 동서 등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이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공모청약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AI 빅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게 플랫폼 회사, 광고, AI, 빅데이터 하면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종목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로보티즈, 알체라, 큐렉소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있다. 지능형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공모청약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유일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예요. 이렇게 보면 로봇주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그래서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 같은 날도요. 어제 시장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이런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거는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모청약이 또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고요.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항체의학과 바이오시밀러 둘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 시장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런 어떤 공모청약과 같이 이런 거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 공모청약 신한 스펙 7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렇고 이제 화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날로 넘어가면은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인텔이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으로 IT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요, 반도체 대표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많은 부분이, 우리 시장의 많은 비중이 IT 또 반도체 회사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여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화요일 날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개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 대표주나 리모델링 관련주도 아마 여기에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발표도요,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 아까 화요일 날에는 미국 실적 발표가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면 이제 우리 시장에는요 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화요일 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들이 이렇게 되고요. FOMC 회의가 수요일 날부터 발표가 되거든요. FOMC 회의 발표에는 이번에는 아주 커다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내각이 구성이 되었고 이제 파월은 그대로 연임을 해서 이제 FOMC 의장으로 있지만
또 재무장관으로는 옐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발표를 할지 저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27일 날 수요일 날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회사들이고 아주 중요한 회사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애플, 테슬라, AT&T, 페이스북, 보잉, 크리라는 회사가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라는 거 이제 아실 거고요. 우리 시장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기아차, S1, 실리콘웍스, 한양증권, SK증권,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오토에버, 삼성물산, 삼성전기 아주 굵직굵직한 회사들이요. 다음 주에 다 실적을 발표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한번 귀추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7일 날 신규 상장 선진 뷰티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공모청약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요. 뒤에 춘절도 2월 달에 춘절이 있기도 하지만 뭔가 화장품 종목들도 지금 밑에서부터 굉장히 좀 약간 야무지게 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이 수요일 날에 세계 경제 포럼 한국 특별회의 화상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경제 포럼인데 이거 다 어쨌든 이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27일 날 마이데이터 번호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요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통합을 돼서 본인의 데이터를 은행과 어떤 핀테크 관련해서 모두 다 통합해서 이제 보는 어떤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 관련주, 핀테크 대표주, 우리 핀테크 대표주 하면은 제가 앞서서 이번 주에 로봇 관련주 지능형 로봇에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핀테크도 네이버 카카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NHN 한국사업결제라든지 이런 결제 관련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7일 날 이거는 이제 LG전자의 단독 이슈인데요. LG전자하고요. 룩소프트 합작법인 알루토가 이제 출범 예정인데 알루토는 뭐냐면 룩소프트라는 회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룩소프트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알루토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두 개 회사가 합작을 해서 앞으로 웹 OS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헤드 유닛, 또 자동차의 뒷좌석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결국엔 이 얘기는 무엇이냐. LG전자가 여러분들 전장에는요. 완전 선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전장 부품에 있어서는 자동차, 향후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 모듈화 돼가지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전장화는 완전히 우리가 선두를 달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애플과 합작해서 또 마그마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전장 부품을 공급을 대거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까지,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건드리겠다는 건요. LG전자로서는 굉장히 아주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일 날 수요일 날 아이유 선공개 곡을 발표하고 예정인데요. 음원이나 보통 이제 아주 빅 아티스트 중에서도요, 빅네임을 가진 이런 아티스트들이 곡을 발표하게 되면 그 관련해서 좀 음반이나 음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상장이 CN투스 성진이라는 회사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 종목도 공모청약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헤파 에어필터 및 마스크 제조하는 회사고 관련주로서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 NC소프트가요. K-팝 엔터 플랫폼 유니버스를 출시합니다. 드디어 이게 이제 들어옵니다. 사실 지금 NC소프트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주가가 강세고 거의 100만 원이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NC소프트가 강세가 있었던 거는 게임주로서만이 하는 거 아니라 지금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엔터테인먼트와 뭔가 플랫폼과 이런 비즈니스에 우리도 한 발 다가가겠다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합 솔루션 회사로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 주는 특이하게요. 아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어떤 핀테크, 어떤 로봇 지능형 종목들도 좋은데 게임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또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글로벌 사전 예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및 게임 대표주들 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목요일 날에 라인펀드 판매 관련 은행 제재가 절차 개시되는데요. 이쪽 관련해서 은행주들이 이것을 계기로 좀 뭔가 악재를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것이 또 발목을 잡을지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목요일 날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건 바로 배당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주주에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환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돈으로, 배당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정도 뭔가 발표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신규 상장주가 모비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대표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이번 주에 게임주들도 뭔가 스케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좀 보시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또 되게 우리나라 중요한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미래에셋대우, S-오일, 현대글로비스, 제일기획, 뭐 LS 일렉트릭, 뭐 현대제철, 삼성 SDI, 포스코 뭐 이런 회사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네이버도 그렇고 이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제일 핫한 어떤 그런 종목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니까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왜 내리는 거야 라고 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세 파라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 때문에 그동안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면 이번 주 초반에는요. 어느 정도 조금 차익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스케줄이었습니다.